추석 연휴 막 지나고 보는 이 영화 여러분들께 굉장히 살갗에 닿는 여러 가지 이제 촉감으로 와닿는 영화가 아닐까 싶고 또 마침 지금 계절도 딱 오늘 이제 정말 가을이다 싶은 날인데요. 그 계절감도 이 영화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소개와 인사 말씀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석맞이 가족 오락 영화이자 베테랑 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장선의 감독 오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동네 분들 그리고 또 공연 같이 했던 또 팀들 그리고 또 여기 작업했던 한예종 팀 친구들 이렇게 정말 식구들이 많이 와줘서 너무 든든하고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수희 역할 안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동네 성북구 사람인데 이렇게 제 동네에서 관객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성진 역할을 맡은 강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와봤더니 세 분이 다 이 동네 분들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리랑 인디웨이브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감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정민 감독님의 데뷔작 장손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이 가족이 가진 슬픔이란 것은 가까이서 들여다볼수록 필연적으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해악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애와 증이 항상 결부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 이치일 것 같고요. 그만큼 친밀함을 넘어서 서로를 어떤 침범하는 혈연 관계로서의 역학이 이 영화를 감싸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보통 그러한 가족의 어떤 혈연의 역학만을 잘 다루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느껴지는데 이 영화 여러분도 오늘 보셨다시피 언뜻 굉장히 그 수려한 풍경의 이면에서 드러나는 어떤 한국 전쟁이라든지 군부 독재의 그림자 같은 것들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감독님의 어떤 관점과 포부 같은 것도 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를 또 베테랑 2의 경쟁작이라고 엔터테인먼트 영화라고 해주셔서 제 소개가 좀 너무 무거운 게 아닌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감독님께 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데뷔작이신 만큼 사실 첫 작품은 이 영화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작품을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시기에 어떤 그러한 호출이 있는 작품에서 많은 감독들이 시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께 이 장손의 원형은 언제 처음 좀 생겨났고 어떤 점에서 첫 영화로서 꼭 중요했나요? 이 영화를 처음 기획하게 된 건 20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다투던 그런 어른들의 팍팍한 모습에서 어떤 저의 혐오와 염증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저 아직 어리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 또한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다 있구나. 그런 게 인간 아닌가? 그러면 내가 혐오했던 윗세대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고 싶다. 그들을 결코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제가 만드는 첫 장편 영화는 이 영화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이게 아니면 다른 걸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시네마틱한 무언가, 가장 영화적인 것을 꼭 담고 넘어가야만 제가 나중에 먼 시간 눈을 감더라도 후회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보신 분들 일단 이미지적으로 확 느끼셨겠지만 여름부터 겨울까지 세 계절을 이 독립영화 안에 담아낸 프로덕션적인 포부가 굉장히 느껴지는 작품이고 또 의미적으로 본다면 누나의 딸이 태어나면서 영화가 결국 봄까지 다루게 된 셈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 합천에서 합숙을 하면서 촬영을 하셨고 아마 이제 배우분들도 또 합숙이라는 촬영장의 분위기, 교감, 또 계절감을 좀 느끼는 촬영장에서 배우가 받는 영향 이런 것들 이제 느끼시며 촬영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두 분께 이제 장손을 좀 시간감을 느끼면서 촬영하는 과정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성진이라는 인물은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다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이제 저희 숙소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떠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영화에서의 성진의 그 감정들,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네, 그게 좋았습니다. 네. 조금씩 혼자 남게 되셨군요. 서서히. 민영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쵸. 우리 합천에서의 또 합숙은 너무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요. 얘기했던 것처럼 한 분씩 떠나실 때마다 너무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가끔씩 느껴지더라고요. 뒤에 또 남아있을 때 그런 느낌이 이제 뭔가 영화 안에서도 좀 녹여지지 않았나 싶고요. 합천에서의 현장은 정말 뭐라 그러지? 좀 진짜 가족들,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너무 좀 즐거웠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나 스태프들이 정말 배우들,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정말 조금 많은 연배가 많은 선배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줘서 뭐 정말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고 그 우리 하루 쉬는 날 같이 여행했을 때 손숙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진짜 가족 같다. 그 얘기 할 때 너무 되게 뭉클하고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진짜 그런 좀 마음을 나누었던 순간들이 많았어가지고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풍경의 미장센일 텐데요. 네, 그 풍경을 채우는 것이 비단 자연의 풍경만이 아니라 인물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 자연스러운 가족됨의 과정에 배우분들도 더 좀 녹아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사실 풍경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에서 이미지적으로 좀 놀랐던 건 오정민 감독님이 깊이감을 다루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이제 한옥 그 가족이 사는 공간을 소개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그 한옥 특유의 구조를 이용해서 갑자기 뒤편에서 문이 열리면서 공간의 깊이감이 갑자기 확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아버지가 튀어나온다든가 하는 초반의 장면들, 공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하나 이제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롱숏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가족이 걷는 길 너머에서 그 마을의 이 기와집들 안에서 저녁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그림자로 비치고 또 상에 차례를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좀 지축을 설계하는 점에 있어서 감독님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2D잖아요. 약간 회화에 가까운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영화가 3D 조각 같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의 레이어를 쌓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세대 혹은 인물들이 각자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성립될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2D를 극복하려면 2차원을 극복하려면 정경, 중경, 후경을 어떻게 깊이감 있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욕망 이외에도 영화 설정상 10명의 대가족이 나오기에 그런 고민은 불가피하게 했어야만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지, 그러므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권력관계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물 배치 혹은 미장센에 대한 것들을 미술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과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 가족이 사진 찍고 돌아가는 길의 장면 같은 경우는 저 후경에 있는 어떤 인물들의 동작도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디테일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그냥 보면 그냥 한 장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진짜 한 달 전부터 마을 사람분들 섭외해서 각 집마다 번호를 매겨가면서 여기는 누가, 그리고 보이진 않겠지만 각 집마다 다 연출팀, 제작팀이 들어가서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대도 매지가워이기 때문에 실제 촬영 시간은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촬영 한 1시간 전부터 대기를 해서 그 장면의 준비를 계속했고, 그리고 조명팀은 조명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리허설을 많이 거친 뒤에
이제 배우들을 걷게 시켰는데 의외로 걷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게 타이밍도 그렇고 네. 사실 배우분들은 그냥 걸으라고 하는 건데 계속 다시 걸으라고 하니 연유를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선숙 쌤은 안 되겠다, 차 시동 걸어라, 집에 가야겠다 이러시기도 하시고, 저희는 매니저님 차키 뺏으라 이렇게 농담만 진담만으로 막 장난치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여러 팀들의 노고가 섞인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거리도 아니고요. 네. 깊이감 그리고 거리감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명장면을 꼽자면 이 늦은 밤 술 마신 아버지가 갑자기 난동 부리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일단 의미를 따지기 전에 이미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두 분께서 이불을 덮어 씌우려고 이것이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웃기기도 한 액션이 이제 발생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혹시 두 분 좀 기억을 나눠 주신다면요. 카메라가 아마 그렇게 멀리서 실루엣을 담고 있는 줄은 그 정도일 줄은 이렇게 상상이 그때는 이렇게 또렷이 잘 안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합을 좀 맞추셨었는지. 하자면 설명을 다 해주셔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나오는 문에서 나와서 그 딱 그 빈 보여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맞춰서 이불도 좀 잘 보이게 잘 들었던 것 같고 그 장면 찍을 때 저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사실은 할머니가 또 결국은 베개도 베어주고 이불 선풍기도 갖다 주는 장면 되게 좋게 봐주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잡고 있을 때 좀 마음이 좀 아팠죠. 사실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런 거 좀 겪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잡고 막 이렇게 술 투정한다고 막 서로 욕도 하고 했는데 찍을 때도 조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제일 또 그랬을 것 같고. 네, 저는 성진이라는 인물이 이 영화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 어떤 식으로 감정을 표출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표현적으로는 좀 저는 울분이 섞인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은 게 안에서 저희는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최대한 표출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가 멀리서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또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원이 불러일으키는 그 감정의 레이어가 대체로 방금 이제 강성호 배우님 말씀 주신 이 지점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늘하고 비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호러적이기까지 한 이 가족 전통 아래에서의 한 단면이 마치 멀리서 떨어져서 좀 희비극적으로 보이는 부분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상이 들더라고요. 낮에 아주 아무렇지 않게 영위되던 어떤 정상성, 전통 같은 것들이 이제 오정민 감독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밤에 이르러서 주사라든지 잠꼬대라든지 혹은 약간은 몽유병 같은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그 이면의 가족의 그림자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역사의 징후 같은 것들도 읽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남성 인물들이 낮 동안 굉장히 그 책임감이나 역할 의식 때문에 멀쩡히 행동하다가 이제 어둠이 내리고서 비죽비죽 튀어나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 각본 쓰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낮과 밤이라는 형식을 나누어서 낮에 보여지는 측면들과 그 이면들은 밤에 드러난다라는 어쩌면 도식적인,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도식적으로 보여지지 않게 만들까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인물의 캐릭터를 말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가 휩쓸려 지나간 인물에게 남긴 트라우마 혹은 그 역사의 징후들이 상처라든지 혹은 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보여진다면 관객들로 하여금 이 가족을 말로 떠드는 방식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낮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화목한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 됐을 때 혹은 계절이 지날수록 우리가 몰랐던 가족의 뒷모습을 점점 알게 된다라는 게 저의 영화의 시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보면서 강승호 배우님이 이 캐릭터를 딱 구체화해서 연기하는 과정이 초반에는 쉽지만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이 장손 캐릭터를 보여주시기를 이 인물이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딜레마랄지 무게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관객에게 굉장히 설득하는 식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인물이 가족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또 관객으로서는 모순이나 한계도 바라보게 되고 굉장히 인물에게도 거리감을 두고 묘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건적으로도 서사적으로도 장손이 주인공이지만 장손이 사건을 이끌고 가거나 모든 일에 개입하는 구조로 짜여진 서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우가 이 캐릭터에 접근하는 거리감도 초반에 굉장히 고민거리, 과제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강승호 배우님? 우선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성진의 대사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콘티를 받았는데 거의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제 역할이. 그래서 제가 뭐 영화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감독님이랑 최대한 대화를 많이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성진이라는 인물이 어떤 특수성을 띠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성진이라는 인물에 대입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지만 되게 여러 가지의 레이어들이 깔려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감독님 또한 저라는 사람을 캐스팅을 한 이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어떤 제가 막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이 가족들이 하는 어떤 액션들을 잘 눈에 담고 잘 들어야겠다는 가장 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강승호 배우님이 가진 어떤 이미지, 매력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인상을 받으셨던 약간의 경위도 궁금해지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안민영 배우님을 큰 고모 역과 수희 역이 어쩌면 감독님이 또 고민하셨을 법도 한데 큰 고모보다는 어머니로 캐스팅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지도 같이 질문드려요. 일단 강승호 배우 얘기를 먼저 하면 강승호 배우를 캐스팅할 때 저희는 원래 알던 사이였습니다. 이제 강승호 배우 연극도 좀 굉장히 좋아했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씩 걸렸던 지점은 강승호 배우가 너무 잘생겼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족했는지 웃는데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마냥 그렇게 잘생긴 평면적인 느낌은 아니구나. 되게 복잡다단한 네. 같이 이제 술 마시고 알게 되면서 이 친구 가진 어떤 허술한 지점과 정말 잘생겨서 신비해 보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 생각이 없는 지점도 있었던 그런 되게 재밌는 지점을 보면서 이 성진의 캐릭터와 굉장히 비슷한 지점을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승호 배우와 하자고 했고 그리고 사실 캐릭터가 난도가 엄청 높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이 가족을 부딪혀서 자기가 진실된 반응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되게 도전적인 배우라고 생각해서 전 정말 멋진 배우라고 생각하고 곧 제가 다시 못 볼 만큼 큰 스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민영 선배님과 차미경 선배님 저 원래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고 차미경 선배님은 졸업영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고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묘하게 정재현 선배님, 안민영 선배님, 차미경 선배님의 외모가 약간 비슷해요. 네, 저 그래서 동감합니다.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특히 외신들은 이제 가끔 그렇게 바꿔쓰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족들의 얼굴인가? 그러니까 저희 친가족 말고 제가 가깝게 느끼는 가족들 얼굴인가? 그거 되게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했고 그리고 민영 선배님이 이렇게 실제로도 잘 챙기세요. 잘 챙기시고 사람들 애정도 많고
이런 지점이 굉장히 그 수희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느꼈고, 차미경 선배님은 굉장히 감정이 복잡하시거든요. 네. 되게 스트레이트한 부분도 있지만 감정 기복도 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다. 그 선배님의 가진 어떤 모습을 굉장히 억눌려서 했을 때 어떤 것이 나올까?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캐스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두부 공장에서 이제 두부를 배웠거든요. 네네. 아 네. 근데 어머니가 너무 미인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모자를 썼는데 너무 닮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 닮았거든요. 맞아. 아, 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아 감독님 여성 취향이 이 얼굴인가 그런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네. 어떤 DNA적 연유로 캐스팅이 이루어지다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제가 암영 배우님께 그 두부 공장에서의 어떤 경험이 남긴 소회 같은 것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두부라는 어떤 식재료, 콩 너무 친밀하지만 이 장손을 보고 나면 그 의미를 새삼 좀 짚어보게 되거든요. 정말 수많은 그 콩들이 갈려 나가서 나온 어떤 엑기스, 정수가 곧 두부라는 점에서 두부와 장손의 존재가 연결되는 순간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두부 공장에서 체험을 하시고 그 과정을 다 보셨을 텐데 그 경험이 안민영 배우님께 이번에 좀 어떤 배우로서도 영향을 받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게 회차가 많진 않아서 그렇게까지 막 큰 영향까지는 없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인물 중에 성진도 그렇지만 사실 엄마 수희도 그렇게 나서서 뭔가를 표현하거나 하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엄마, 며느리 그런 모습인데 특히 이날은 새벽에 콩을 4시간 불리려면 적어도 5시 정도에는 가서 콩을 불리고 9시부터 만들어도 하루 일과가 또 이제 공장 일이 빡세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이제 또 그 전에 만들었던 두부들도 뭔가 납품하고 근데 와서 또 제사 준비를 하고 뭔가 가족들을 또 보내고 남은 뒷 설거지까지 하면 이 엄마는 도대체 몇 시간을 자나 하루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우리 엄마들이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나 그 와중에 술 먹고 와서 이제 행패 부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들이. 근데 두부 공장에서는 저는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배우들도 계셨고 이제 또 조금 잠깐이지만 배우면서 되게 힘들고 이게 그냥 정말 처음에 두부 갖고 왔을 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기만 했구나 이런 또 노고가 있구나 이런 거 느꼈고 근데 뒤집는 거 뭐 되게 프로페셔널하다고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건 좀 쉬웠는데 오히려 자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칼로 자르는 게 좀 그 밑에 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오돌토돌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능숙한 것처럼 하다가 거기서 몇 번 테이크를 갔던 것 같고 진짜 공장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 포스터에 뭉치면 살벌하고 흩어지면 살만하다 이런 이제 문구를 쓰는데 제가 어디서 보긴 했지만 뭉치면 모두부 흩어지면 순두부 이런 좀 웃으시라고 멘트를 했었는데 네, 또 그런 두부의 특성을 가지고 네, 또 얘기를 또 해서 네. 네, 영화가 또 조금 더 두부처럼 말랑말랑 또 좀 순두부도 맛있잖아요. 얘기가 되지 않았나. 네네네. 두부도 많이 정말 덕분에 많이 먹었고요. 너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제 두부 가족의 얘기고 두부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예술가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장손 캐릭터, 성진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조금 표현에도 인색한 것 같고 가족 내 어떤 일들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은 이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 역할을 발휘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가 결국에는 배우로서 이 인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우라는 직업적 정체성을 발휘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갑자기 늦은 밤에 무덤에 가야겠다고 난동 부리는 할아버지를 달랠 때라든가
또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연기를 사용해서 이 인물이 이 가족을 좀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죠. 그래서 그런 코드를 감독님께서 이제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연기하시는 배우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을지도 질문 드려봅니다. 저보다는 강승호 배우가 이 질문에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해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이 집안에 모였을 때는 각자 역할 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인 성진이 아니라 집안의 장손인 성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그러면서 모두가 모였을 때 말고 흩어져서는 이제 개개인마다 다 대하는 방식들이 다르잖아요. 그 지점에서 장손으로서의 어떤 역할 놀이를 한다 그리고 어떤 연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배우라는 지점 그리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연기를 함으로써 진실을 획득하는 과정들이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3대 가게를 다루는데 마침 아들이 아버지를 연기하게 되는 그 할아버지와의 밤 장면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이 장면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려주신다면요. 그 장면을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실 제가 뭐 어떤 식으로 방법적으로 연기를 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 장면이 되게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저한테는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기 그래서 참 전반적으로 그 연기자라는 그 직업 자체가 성진에게 있다는 것이 되게 효과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저 장례식장에서 이제 아버지가 막 우시고 저희가 나와서 혼자 담배를 피면서 울어보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 감정을 연기자니까 가짜로 울더라도 진짜 눈물이 나야 한다. 네. 근데 감독님은 또 다른 의견이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막 제가 막 가짜로 해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슬프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연기였었는데 그런 지점들이 되게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적인 건 어떤 선택이 되게 좋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그게 진짜 우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헷갈려 하는 지점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 맞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돌연한 울음을 성진이 터뜨릴 때 이것이 어떤 연기적인 행위인지 배우로서의 반응인지 실제로 장남으로서의 반응인지 그리고 그런 연기라면 누구를 따라하는 연기인지도 이제 흥미롭죠. 아버지 퇴근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재밌었던 게 저희 시내21 인터뷰에서는 인터뷰한 기자가 앞서서 이제 엄마와 고모들의 울음을 따라하는 것 같다라는 또 반응이었거든요. 역시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례식 얘기가 나와서 안민영 배우님께도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사실 초반에 어떤 가족 군상극 같은 블랙 코미디 장르처럼 보이다가 손숙 배우가 연기하는 할머니의 죽음 이후로 마치 영화가 접히듯이 급격히 그 조도가 서늘해지고 또 가족의 비극도 점점 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는 장례식 장면에서 그 죽음의 주인공이 할머니라는 사실도 처음에 좀 놀라실 법해요. 앞부분에 감독님께서 굉장히 내러티브적으로 할아버지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 같은 분위기를 직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점도 흥미롭고요. 또 어머니 수희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며느리라는 어떤 가족 구도 내 역할상 시어머니의 죽음이 캐릭터에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것 이상의 여러 감정선이 있었을 법하거든요. 배우님께는 손숙 배우가 이 영화에서 떠난 이후가 어떤 식의 좀 다른 영향을 준 것이 있는지 감정적으로는 어떠하셨는지 질문 드려요. 저 사실 조금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그 며느리라는 입장에서 그 시어머니의 어떤 느낌, 상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의 수희는 그 시기를 넘어서서 이 집에 이제
시집온 그리고 시어머니 고부의 어떤 관계가 넘어서 가족이 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만큼의 세월이 지난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말로 슬펐고, 그리고 수희도 마찬가지로 정말 진짜 그 시어머니가 두부 만드는 거 하나는 깐깐하지만 그 외에는 너무 좋은 분이시고, 그리고 정말 이 가족이 모이는 구심점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상징적으로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따뜻하게 안는 사람은 할머니라고 생각했었고, 그때 현장에서 농담처럼 할머니 돌아가시면은 이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싸움이 나니까 그 말도 못하고 뭔가 그 목소리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수희 입장에서도. 그 농담처럼 그 얘기는 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 좀 온전하게 지키고 싶은 그 집을, 그 가게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부로서, 엄마로서, 혹은 또 그 자영업자로서 그 뭔가 책임감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런 부분 너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쉽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또 이 집을 또 이렇게 이어갈 것인가, 이 관계들을 유지해 갈 것인가, 그런 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제목이 장손이고 이 남성 혈연의 그 가계도를 보여주는 작품 같지만, 사실 손숙 배우님이 연기하신 말려의 죽음, 그리고 또 영화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큰 고모의 집이 불타는 사건으로 봤을 때, 감독님께서 이 가게 내에서 여성들이 처한 입장에 대해서 이 영화에 얼마나 좀 날카롭게 심으려고 하셨는지를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큰 고모 집의 화재 사건을 두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불을 누가 질렀는가, 그리고 왜 질렀는가 하는 의미적인 문제보다는 영화 후반부에 그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이 불타는 그 장면, 그 이미지 자체가 이 영화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그 부분이 더 핵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극장에서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희생이 개봉을 하면서 그 불타는 집에 대한 이미지도 좀 나란히 놓아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프로덕션 운영상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화재 장면 어떻게 이 영화에 집어넣자고 결심을 하셨어요? 진짜 그 희생과 같은 시기에 개봉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물론 무의식적으로 제가 봤던 영화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집안의 가계도를 봤을 때 반개는 사라지고 본가만 남는다라는 그런 형식들, 그 딸들의 집들은 다 사라져야만, 그래야만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대한민국 유교 가부장제의 운명들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원래 집에 별채가 탄다라는 설정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세트로 제작할 수는 없었기에 집 바로 옆에 이제 작은 집이 있다, 그리고 고모가 기거하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탄다. 근데 그것은 누가 태운 것이며 왜 태웠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공백으로 조금 남겨두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본가는, 그리고 공장은 할아버지의 어떤 의도대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또 객석에서도 질문을 주시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슬슬 객석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안민영 배우님께서 직접 그 머랭으로 만들어진 캔디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선착순 세 분께 일단 드리려고 합니다. 객석에서 질문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실까요? 일단 내 앞에 흰 셔츠 입고 계신 분께서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저 오늘 장소는 벌써 세 번째 본 관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시대 21에 강승호 배우님이 커버하셨었잖아요. 표지하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연극 무대에서만 뵀었는데 어떤 걸 찍으셨나 궁금해서 보게 됐었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또 영화 자체도 너무 좋아가지고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세 번째쯤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원래는 가족 영화를 좀 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관객인데, 그런 사람한테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것은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취향을 좋은 영화는 뛰어넘는다 이런 말씀을 꼭 감독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연극 무대에서 제가 강성 배우님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봤었는데 연극에서는 항상 약간 외국 이름이시잖아요. 지금도 크리스토퍼시잖아요. 근데 성진으로 코트리 연기 하시는 것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굉장히 영화가 시나리오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는 영화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사로 인물들의 전사를 좀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관객들이 눈치챌 수 있는 전사 외에 감독님께서 심어두신 부분들, 배우분들께만 알려드린 각 캐릭터의 전사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사실 프리 때 많이 만났고요. 그런데 또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다 모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 모이는 건 한 2번 정도.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그룹별로 많이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그들의 전사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막 만들었죠. 하지만 그것을 시나리오에 다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성진이를 카메라 고정점으로 두고 2시간 이내에 영화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카메라 고정점 다니면서 모든 인물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러닝타임 문제도 있었을 거고 예산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제 능력의 한계도 있었기에 그 지점은 이제 포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그런 대화들이 저는 카메라에 정직하게 담긴다고 생각을 해서 배우분들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각 인물들끼리 그런 지점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방문하지 않았지만 시은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미화 같은 역할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재호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수희는 태곤과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사진관을 하다가 어떻게 내려와서 공장을 하게 되었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영화에서 다 설명해 주진 않지만 은연중에 그것이 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도 저희는 개인적으로 미술의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내고 싶어서 소품 하나하나 이제 그 뭐 후경이든 전경이든 많이 심어 놓으려고 노력해서 혹여나 이제 N차 관람을 하신다면 그런 지점 찾아보시는 것 또한 어떤 재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앞으로 올게요. 뒤쪽에 까만색 티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앉아서 일어서서 편하게 주시면 앉아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화 봤을 때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약간 이렇게 월남 문제 나왔을 때 약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막상 이 두부 공장에 물려주려고 할 때 할아버지 때도 이제 그 큰 사위가 이제 열심히 일했다는 설정으로 나왔고 지금도 이제 사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할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아버지는 왜 굳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위보다 왜 굳이 장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직장 다니는 곳에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관리하는 데인데요. 이런 영화 이제 단체 관람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 이제 문의해 보니까 이런 뭔가 슬픈 장면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 상여나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 있으면 어르신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죠. 단체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그 앞에 질문들을 모두가 잊혀지네요. 배급사 직원분들 오셨으니까 뭐 문의해 주셔서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지점이 자주 홍보하러 나온 사람처럼 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진짜 까먹었네요. 잠시만. 이제 두부 공장을 장손에게 두부 공장, 물려주려 그죠. 하는 그 서사죠. 두부 공장. 네. 두부 공장의 지점이 결국에는 이 집안의 생산 수단이 있기에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의 영속을 위해서 아들에게 넘겨줄까에 대한 지점이 은연중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 이 영화가 아버지와 아들들의 인정투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태근이 원래는 법대에 다니고 사회운동을 하고
그리고 전혀 공장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두 공장을 물려받아서 아버지한테 인정투쟁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성진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게 과연 물려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나가고 너는 하찮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어떤 자신의 인정 욕구인지에 대한 지점들도 되게 복잡다단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면으로 우리 삶의 한면으로 딱 정의할 수 없듯이 말할 수 없듯이 그 지점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논리들이 숨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체 관람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그 지점을 너무 이렇게 목도하시게 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은 저희 문화가 좀 해악이 있잖아요, 민족들이.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보면서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또 살아가고 지내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훨씬 더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리고 상여 장면은 예쁘잖아요. 상여 장면도 그렇고 그래서 좀 괜찮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단체 관람 꼭 성사되기를 희망해보고요. 네, 앞쪽에 계속 손 들어주신 분 계셔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로서 어떤 모든 기부를 다 순서하게 됐는데요. 지난번 기부 때 질문 나오는데 통장의 잔고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영화상 보여지는 거는 5,500원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 뒷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통장을 뒷장을 다 넘겨보셨는지 있었는지 만약에 그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썼을 것 같은지 그 비밀을 할아버지께서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어머니한테는 얘기했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에 안 썼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 질문이 항상 GV 때마다 나왔었던 것 같은데 돈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되게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영화를 봤었을 때는 일단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진이라는 인물이 손차행을 하면서 햇빛을 외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현실을 외면을 했을 것 같고 그 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종이가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 할아버지는 그거를 굳이 나한테 주고 갔을까? 그 세대를 마무리하시면서 가실 때 가져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어떤 자신의 의무를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무를 받아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질문에서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막 글도 많이 올라오시는데 글 중에 감독님 이 돈 받아서 영화 찍으신 거 아니냐고 죄송한데 그 돈 받았으면 전 영화 안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관객들이 어떻게 이제 가족을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남겼으니 이제 알아서 네.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독님 말씀이 또 은연중에 힌트가 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엔딩 부분 질문 주셔서 이제 그 얘기 조금 덧붙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가족의 문제적인 통장을 받아버린 성진의 감정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배우의 클로즈업이 영화에 많은 스펙터클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과잉된 연기로서가 아니라 절묘하게 창에 들이치는 산 중턱에서 넘어오는 햇볕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어떤 표정으로 이 인물이 느끼고 있는 그것이 뭐 부담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 어떤 역학의 괴로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이미지를 역시
보는 관객에게는 그저 아름다우나 그 타이밍 맞추고 실질적으로 촬영하는 과정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현장 비하인드가 좀 궁금하고요. 배우님께도 조금 더 덧붙여 질문드리자면 과연 시나리오에는 성진의 감정이나 표정이 어떤 형태로 묘사가 되어 있었을까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배우의 대사 혹은 감정 표현은 진실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저한테는 읽힐 뿐이고 결국엔 카메라는 표피를 건조하게 기계적으로 찍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성진이 통장을 받았을 때 아주 산을 넘어온 그 아주 강한 하이라이트가 얼굴이 부딪힌다. 그것에 성진은 버거워한다라는 어떤 설정들에 시작됐는데 막상 볼 때는 뭐 조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우연히 부딪혔다고 생각하지만 영화에 우연은 없거든요. 계획해야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장면 그 계절에 뜨는 해가 비치는 공간을 찾아서 도로를 찾아서 그리고 레카를 했기 때문에 높이도 설정을 해야 하고 그랬을 때 특정 도로에 한 50분 정도 그 태양이 주인공 얼굴에 비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또 레카 그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회차를 하는데 10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총 5테이크밖에 못 찍어서 그 강승호 배우와 어떤 걸 할 것인지 5테이크 정도를 가자 했고 결국에는 5번은 못하고 한 4번 정도에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 상에는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좀 행동 묘사들만 적혀 있었던 것 같고 정확했어요. 그냥 저기 영화에 나오는 대로 해가 비치면은 손차양을 한다. 그냥 딱 정확히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근데 그 촬영을 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게 영화 촬영을 이제 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 작품의 이 팀이 너무 훌륭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어디 몇 시 안에 어느 위치를 가면 해가 뜨고 어느 위치가 되면 해가 또 안 보이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충분히 조명을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솔직하게 하고 싶구나. 진짜 모든 게 다 진정성을 누군가가 봐주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본인만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너무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승호 배우님 지금도 한창 연극 무대에 서고 계신데요. 사운드 인사이드라는 작품. 강승호 배우님 시작으로 최근에 좀 근황이나 앞으로 계획도 짧게 들려주시면서 끝인사 남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저는 현재 장손 GV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운드 인사이드라는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손 GV를 하면서 이 회가 거듭될수록 오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오시는 N차 관람을 하시는 경우들이 보이는데 저 너무 그게 되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작품을 참여를 했지만 영화관에서 보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할 때 그 감상이 너무 달라지는 것 같고 보면 볼수록 더 추억하고 곱씹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확신하건대 한 번 더 보시면 새로운 감상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일요일 맞죠? 일요일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작품 제목이 뭐라고요? 사운드 인사이드 미. 네.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진짜 오늘 일요일 이렇게 오늘 정말 그 끔찍했던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요. 어제부터 너무 또 선선하고 예쁜 또 하늘 아래 바람이 불어서 너무 기분 좋은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왔는데 이렇게 좋은 날 또 이렇게 극장에 장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영화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한국이 싫어서라고 지금
다들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진짜 여기 저 지인 감독님도 엔차 관람 해주셨고 저희 동네 또 어린 꼬마 친구들부터 동료들 이렇게 다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또 앞으로 또 조금 한동안은 상영할 것 같으니까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좋은 또 기억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저는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끼리 진짜 온몸 다 바쳐서 찍었고 또 온몸 다 바쳐서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GV 이어질 테니까 또 그때 가서 또 인사드릴 거고 또 단체 관람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또 인사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다시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 다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객석에서 보내주신 굉장히 돈독한 분위기 좋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장소는 또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